부모님 건강 신호를 놓치지 않는 법. 오늘의 주제는 냄비를 자주 태우기 시작한 부모님, 단순 건망증일까입니다. 부모님이 나이가 들면 자녀는 마음 한쪽이 늘 불안합니다. 전화 목소리가 예전 같지 않을 때, 밥을 잘 안 드신다고 할 때, 걷다가 한 번 넘어졌다고 할 때, 약을 먹었는지 기억이 안 난다고 할 때, 밤에 잠을 못 주무신다고 할 때, 자녀는 그냥 넘기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엄마가 요즘 냄비를 자주 태워. 아버지가 가습을 켜놓은 걸 깜빡하셨어. 어머니가 같은 말을 자꾸 반복하셔. 아버지가 병원 예약 날짜를 자꾸 잊어버리셔. 이런 말입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깁니다. 나이 들면 그럴 수 있지. 누구나 깜빡깜빡하지. 엄마가 요즘 피곤해서 그래. 아버지가 잠을 못 주무셔서 그런 거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단순 건망증일 수도 있습니다. 피곤하거나 스트레스가 많거나 잠을 못 자면 누구나 깜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냄비를 자주 태우는 일은 그냥 웃고 넘길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냄비를 태운다는 것은 단순히 기억력이 떨어졌다는 뜻만이 아닐 수 있습니다. 가스불을 켰다는 사실을 잊은 것일 수 있습니다. 요리 중이라는 상황을 놓친 것일 수 있습니다. 시간 감각이 흐려진 것일 수 있습니다. 주의력이 떨어진 것일 수 있습니다. 탄 냄새를 늦게 알아챈 것일 수 있습니다. 위험 상황을 판단하는 능력이 약해진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냄비를 자주 태우기 시작한 부모님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단순 건망증과 치매 의심 신호는 어떻게 다른지, 또 치매뿐 아니라 암,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낙상, 수면, 식사, 약 복용, 기억력까지 자녀가 꼭 봐야 할 건강 신호를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건강 정보를 이해하기 위한 참고용입니다. 부모님의 증상이 반복되거나 갑자기 심해졌다면 반드시 병원, 보건소, 치매 안심센터 같은 전문기관에서 상담과 검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냄비를 태우는 일이 반복되면 한 번 실수로만 보면 안 됩니다. 누구나 한 번쯤 냄비를 태울 수 있습니다. 전화를 받다가 잊을 수 있고, 잠깐 다른 일을 하다가 잊을 수 있고, 텔레비전을 보다가 시간이 지난 줄 모를 수도 있습니다. 한두 번의 실수라면 피로, 스트레스, 수면 부족, 집중력 저하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반복입니다. 한 달에 한 번이 아니라 자주 반복된다면 다르게 봐야 합니다. 가스불을 켜놓고 다른 방으로 가는 일이 잦아졌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음식을 올려놓은 사실 자체를 기억하지 못한다면 더 조심해야 합니다. 탄 냄새가 나는데도 알아차리지 못했다면 안전 문제로 봐야 합니다. 불을 끄고 나서도 내가 그랬나 하고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면 검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냄비를 태웠다는 사실보다 중요한 것은 그 일을 기억하느냐입니다. 깜빡했다는 말보다 중요한 것은 그 실수가 반복되느냐입니다. 나이 탓이라고 넘기기보다 일상생활과 안전에 영향을 주는지 봐야 합니다. 부모님이 냄비를 태우기 시작했다면 먼저 꾸짖지 말고 관찰해야 합니다.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얼마나 자주 반복되는지, 요리 외에도 비슷한 실수가 있는지, 약 복용이나 병원 예약도 있는지, 가스불과 전기장판, 현관문, 수도꼭지 같은 안전 문제도 있는지, 최근 수면과 식사, 기분, 혈당, 혈압 상태는 어떤지 함께 봐야 합니다. 두 번째로 단순 건망증과 치매 의심 신호는 다릅니다. 부모님이 무언가를 잊었다고 해서 모두 치매는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 기억 속도가 느려질 수 있습니다. 이름이 바로 떠오르지 않을 수 있고, 물건을 어디에 두었는지 잠깐 잊을 수 있고, 약속 시간이 헷갈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생각나고, 메모를 보면 기억나고, 힌트를 주면 떠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치매 의심 신호는 조금 다릅니다. 같은 질문을 반복합니다. 방금 들은 말을 다시 묻습니다. 음식을 올려놓은 사실 자체를 잊습니다. 익숙한 길에서 길을 잃습니다. 계산이나 돈 관리가 갑자기 어려워집니다. 평소 잘하던 일을 처리하지 못합니다. 날짜와 요일, 계절 감각이 흔들립니다.
성격이 예민해지거나 의심이 많아집니다. 약속을 잊는 정도가 아니라 약속 자체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자녀가 봐야 할 기준은 부모님이 잊었지만 나중에 기억하는지 아니면 그 일 자체를 기억하지 못하는지입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가 냄비를 태웠을 때 아이고, 내가 전화 받다가 깜빡했네 라고 말하고 상황을 이해한다면 단순 실수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언제 불을 켰어? 나는 요리한 적 없어. 내가 태운 것 아니야 라고 말한다면 더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치매는 조기에 발견할수록 관리와 치료 계획을 세우기 좋습니다. 걱정되는 신호가 반복된다면 가족이 혼자 판단하지 말고 가까운 병원이나 치매 안심센터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로 치매만 볼 것이 아니라 혈당, 혈압, 약 복용도 함께 봐야 합니다. 부모님이 갑자기 멍해 보이거나 평소보다 기억력이 떨어지거나 이상한 행동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치매라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노년기에는 여러 원인이 겹칠 수 있습니다. 혈당이 너무 낮아져도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혈압이 지나치게 높거나 낮아도 어지럽고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수면 부족이 심해도 기억력이 나빠 보일 수 있습니다. 우울감이 있어도 치매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약을 잘못 먹거나 중복 복용해도 의식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탈수나 감염, 영양 부족도 노인의 인지 상태를 흔들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가 있는 부모님은 저혈당을 조심해야 합니다. 식사를 거르거나 적게 먹은 상태에서 당뇨약이나 인슐린을 사용하면 어지럼, 식은땀, 두근거림, 혼란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심하면 의식이 흐려질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이 갑자기 이상해 보일 때 자녀가 확인해야 할 질문은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식사는 하셨는지, 당뇨약이나 인슐린을 맞고 식사를 거르지는 않았는지, 혈압약을 중복으로 먹지는 않았는지, 수면제를 과하게 먹지는 않았는지, 감기약과 진통제, 안정제, 수면제, 혈압약, 당뇨약이 겹치지는 않았는지, 최근 설사나 구토, 탈수, 열이 있었는지, 최근 넘어지거나 머리를 부딪힌 적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부모님 기억력 문제를 볼 때는 머리만 볼 것이 아니라 몸 전체를 봐야 합니다. 치매, 혈당, 혈압, 약 복용, 수면, 식사, 감염, 우울감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 암은 갑자기 나타나는 병처럼 보이지만 작은 변화가 먼저 올 수 있습니다. 부모님 건강 신호에서 암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암은 무서운 단어라서 가족들도 일부러 모른 척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암은 조기 발견이 중요합니다. 부모님의 몸에서 평소와 다른 변화가 반복된다면 확인해야 합니다. 이유 없는 체중 감소, 식욕 저하, 계속되는 피로, 원인 모를 통증, 오래 지속되는 소화불량, 대변 습관 변화, 혈변이나 검은 변, 오래가는 기침, 목소리 변화, 소변에 피가 섞이는 증상, 피부나 점의 변화, 덩어리가 만져지는 경우는 그냥 넘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신호가 반드시 암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 하고 오래 넘기면 안 됩니다. 특히 부모님 세대는 아파도 참는 경우가 많습니다. 괜찮다. 나이 들면 다 그렇다. 병원 가면 돈 든다. 검사하면 더 큰일 난다. 자식들 걱정시키기 싫다. 이런 말 뒤에 실제 문제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확인해야 할 것은 아프냐가 아니라 변화가 있느냐입니다. 최근 살이 빠졌는지, 입맛이 줄었는지, 옷이 헐렁해졌는지, 화장실 습관이 바뀌었는지, 통증이 새로 생겼는지, 검진을 언제 받았는지, 건강검진 결과를 확인했는지 물어봐야 합니다. 부모님이 계속 괜찮다고 하셔도 변화가 반복되면 병원 진료를 권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고혈압과 고지혈증은 조용히 진행되기 때문에 더 무섭습니다. 고혈압과 고지혈증은 부모님 세대에서 매우 흔합니다. 문제는 증상이 뚜렷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아프지 않으니 괜찮다고 생각하고 약을 먹다 말다 하고 혈압을 재지 않고 피검사 결과를 잘 모르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도 대수롭지 않게 넘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은
뇌혈관과 심혈관 질환의 위험과 연결됩니다. 뇌졸중, 심근경색, 혈관성 치매와도 관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아프지 않아도 관리해야 합니다. 자녀가 부모님에게 물어볼 질문은 어렵지 않습니다. 혈압약은 매일 드시는지, 최근 혈압은 얼마였는지, 당화혈색소나 혈당 수치는 어떤지, 콜레스테롤 수치는 알고 계신지, 약이 떨어졌는데 그냥 안 드신 적은 없는지, 어지럽거나 두통, 가슴 답답함, 숨참, 다리 저림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약을 잘 드신다고 말해도 실제 약 봉투를 보면 남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여러 병원에서 약을 받아 중복으로 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용한 병일수록 기록과 확인이 필요합니다. 6번째로 낙상은 단순히 넘어지는 일이 아니라 노후의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한 번 넘어졌다는 말을 들으면 다행히 크게 안 다쳤네, 조심하면 되겠지, 나이 들면 한 번쯤 넘어질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낙상은 가볍게 볼 일이 아닙니다. 노년기 낙상은 골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고관절 골절은 입원과 수술, 재활을 부를 수 있습니다. 낙상 후 활동량이 줄면 근육이 빠지고 다시 더 잘 넘어지는 악순환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넘어진 기억 때문에 외출을 두려워하고 집안에만 머물게 될 수도 있습니다. 낙상은 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생활 환경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집안에 미끄러운 매트가 있는지, 화장실 바닥이 미끄럽지는 않은지, 밤에 화장실 갈 때 조명이 어두운지, 침대에서 일어날 때 잡을 곳이 있는지, 현관 턱이나 베란다 턱이 위험하지 않은지, 슬리퍼가 헐겁지는 않은지, 약 때문에 어지러운 것은 아닌지, 시력이 떨어진 것은 아닌지, 근력이 약해진 것은 아닌지 확인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냄비를 태우는 문제와 낙상은 서로 다른 문제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둘 다 일상생활 안전 신호입니다. 기억력, 시력, 근력, 균형 감각, 약 복용, 수면 상태가 모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최근 넘어졌다면 그냥 조심하세요로 끝내지 말고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7번째로 수면 변화는 기억력과 혈압, 혈당까지 흔듭니다. 부모님 건강에서 수면은 매우 중요합니다. 잠을 못 자면 기억력이 떨어져 보일 수 있습니다. 짜증이 늘 수 있습니다. 낮에 졸고 밤에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혈압과 혈당 관리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낙상 위험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밤에 잠을 못 주무신다면 이유를 봐야 합니다. 통증 때문에 깨는지, 소변 때문에 자주 깨는지, 우울감이나 불안이 있는지, 수면제를 오래 복용하고 있는지, 낮잠이 너무 긴지, 콧골이나 수면 무호흡이 있는지, 밤에 배회하거나 혼란스러워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자녀가 부모님과 통화할 때 잠은 잘 주무셨어요? 라는 질문은 단순한 안부가 아닙니다.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중요한 질문입니다. 수면이 무너지면 식사, 약 복용, 기억력, 낙상, 혈압, 혈당이 함께 흔들릴 수 있습니다. 8번째로 식사량 변화는 몸 전체의 경고등입니다. 부모님이 밥을 잘 안 드신다는 말도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입맛이 없어서일 수 있습니다. 치아가 아파서일 수 있습니다. 삼키기 어려워서일 수 있습니다. 우울감 때문일 수 있습니다. 약 부작용 때문일 수 있습니다. 암이나 만성질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혼자 먹는 것이 싫어서일 수도 있습니다. 식사량이 줄면 근육이 빠집니다. 근육이 빠지면 낙상 위험이 커집니다. 당뇨약을 먹는 분이 식사를 거르면 저혈당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영양이 부족하면 면역력도 떨어지고 회복도 늦어집니다. 부모님에게 단순히 밥 잘 드세요 라고 말하는 것보다 구체적으로 물어봐야 합니다. 하루 몇 끼 드시는지, 반찬은 무엇을 드시는지, 살이 빠졌는지, 치아가 불편한지, 삼킬 때 사례가 드는지, 음식을 자주 태우거나 상한 음식을 드시지는 않는지, 냉장고 안에 오래된 음식이 쌓여 있지는 않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부모님 집에 갔을 때 냉장고를 보면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상한 음식이 그대로 있는지, 같은 반찬만 계속 있는지, 유통기한 지난 음식이 많은지,
식재료를 사놓고 요리하지 못했는지, 냄비 태운 흔적이 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 식사는 건강의 기본입니다. 식사가 흔들리면 약 복용도 흔들리고, 혈당도 흔들리고, 근육도 흔들리고, 기억력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9번째로 약 복용 실수는 부모님 건강을 크게 흔듭니다. 나이가 들수록 먹는 약이 많아집니다. 혈압약, 당뇨약, 고지혈증약, 위장약, 진통제, 수면제, 골다공증약, 심장약, 눈약, 영양제까지 종류가 많아집니다. 약이 많아지면 실수가 생깁니다. 먹었는지 있습니다. 2번 먹습니다. 아예 안 먹습니다. 아침 약과 저녁 약을 바꿔 먹습니다. 다른 병원에서 받은 약이 겹칩니다. 약 봉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증상이 좋아졌다고 임의로 끊습니다. 자녀가 부모님 약을 확인할 때는 잔소리처럼 하면 안 됩니다. 약 잘 드셨어요? 라고만 묻지 말고 실제로 봐야 합니다. 약 봉투가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는지, 안 먹은 약이 쌓여 있는지, 같은 약이 여러 병원에서 반복 처방된 것은 없는지, 수면제나 진정제를 오래 복용하고 있는지, 건강기능식품을 약처럼 많이 드시지는 않는지, 약 복용 후 어지럼, 졸림, 식욕 저하, 변비, 설사 같은 변화가 있는지 봐야 합니다. 약은 치료가 되기도 하지만 잘못 먹으면 위험이 되기도 합니다. 노년기 건강관리는 약을 더 먹는 것보다 약을 정확히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10번째로 자녀가 부모님 집에서 봐야 할 신호가 있습니다. 부모님 건강은 전화만으로는 다 알기 어렵습니다. 가능하면 정기적으로 부모님 집을 방문해 생활 흔적을 봐야 합니다. 먼저 주방을 봅니다. 냄비 탄 흔적이 있는지, 가스불을 켜놓은 흔적이 있는지, 상한 음식이 있는지, 냉장고가 정리되어 있는지 봅니다. 다음은 약 봉투입니다. 약이 쌓여 있는지, 날짜가 지난 약이 있는지, 복용 시간이 헷갈릴 만한지 봅니다. 냉장고도 중요합니다. 유통기한 지난 음식이 많은지, 식재료는 있는데 요리를 못하고 있는지, 반찬이 거의 없는지 확인합니다. 화장실과 바닥도 봐야 합니다. 미끄러운 매트가 있는지, 손잡이가 필요한지, 밤에 화장실 가는 길이 어두운지 확인합니다. 우편물과 고지서도 봅니다. 관리비나 세금 고지서를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은행과 보험, 카드 관련 우편을 이해하지 못하고 쌓아두지는 않는지 봐야 합니다. 옷차림과 위생도 신호입니다. 평소보다 옷이 지저분해졌는지, 목욕이나 빨래가 밀리는지, 계절에 맞지 않는 옷을 입는지 확인합니다. 대화도 중요합니다.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는지, 대화 중 단어가 잘 안 나오는지, 날짜와 약속을 헷갈리는지 봐야 합니다. 걸음걸이도 봅니다. 보폭이 줄었는지, 벽을 짚고 걷는지, 한쪽 다리를 끄는지, 최근 넘어진 흔적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감정 변화도 봐야 합니다. 짜증이 늘었는지, 의심이 많아졌는지, 우울해 보이는지, 무기력해졌는지 확인합니다. 돈 관리 변화도 중요합니다. 같은 물건을 반복 구매하는지, 이상한 계약을 했는지, 보이스피싱 문자를 믿었는지, 통장과 카드, 비밀번호 관리가 불안한지 봐야 합니다. 이런 신호들은 부모님 건강의 생활 기록입니다. 병원 검사만큼이나 집안의 변화가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병원 가기를 싫어하셔도 다음 신호가 있으면 진료를 권해야 합니다. 냄비 태우기가 반복된다면, 가스불이나 전기장판을 끄지 않는 일이 반복된다면, 같은 질문을 계속 반복한다면, 돈 계산이나 약 복용 실수가 늘었다면, 길을 잃거나 익숙한 장소에서 헷갈린다면 진료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갑자기 말이 어눌해졌거나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갑자기 심한 두통이나 어지럼, 흉통, 호흡 곤란이 있거나 원인 없는 체중 감소가 있거나 식사량이 줄고 기력이 크게 떨어졌거나 넘어진 뒤 통증이 계속되거나 수면이 심하게 무너졌거나 우울감과 의심, 공격성이 갑자기 심해졌다면 꼭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갑작스러운 언어장애, 한쪽 마비, 얼굴 비대칭, 심한 어지럼, 흉통, 의식 저하는 응급 신호일 수 있으므로
즉시 119나 응급실을 고려해야 합니다. 부모님을 설득할 때는 치매 검사 받자, 보다 안전 확인하자가 더 낫습니다. 부모님에게 대놓고 치매 아니야 라고 말하면 상처가 됩니다. 부모님은 자존심이 상하고 자녀는 걱정이 커지고 대화는 싸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표현이 중요합니다. 요즘 냄비를 몇 번 태우셔서 걱정돼요. 치매 검사 받으세요. 라고 말하기보다 엄마, 요즘 불 때문에 위험할 수 있으니까 안전 점검 겸 병원에 한번 같이 가요. 라고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버지 기억력이 이상해요. 라고 말하기보다 아버지, 약이 많아서 헷갈릴 수 있으니 병원에서 약 정리 한번 받아봐요. 라고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깜빡해요? 라고 말하기보다 요즘 잠을 잘 못 주무셔서 그런지 같이 한번 확인해보자. 라고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님은 환자가 되기 싫어합니다. 그러므로 자녀는 병명을 먼저 꺼내기보다 안전, 약 정리, 건강검진, 혈압과 혈당 확인, 수면 상담처럼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 신호를 놓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모님의 자존심을 지키며 설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냄비를 자주 태우기 시작한 부모님, 단순 건망증일까요? 한 번의 실수라면 피로와 스트레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된다면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 특히 가스불을 켜놓은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같은 실수가 반복되거나 약 복용과 돈 관리, 길 찾기, 식사, 수면, 낙상 문제가 함께 나타난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부모님 건강 신호는 병원 검사 결과에만 있지 않습니다. 주방의 냄비 자국에도 있습니다. 냉장고 안에 상한 음식에도 있습니다. 쌓여있는 약 봉투에도 있습니다. 반복되는 질문에도 있습니다. 줄어든 식사량에도 있습니다. 불안한 걸음걸이에도 있습니다. 잠을 못 이루는 밤에도 있습니다. 치매, 암,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낙상, 수면, 식사, 약 복용, 기억력은 서로 따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부모님 건강은 생활 속에서 먼저 흔들립니다. 자녀가 할 일은 부모님을 감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을 지키는 것입니다. 혼내는 것이 아니라 관찰하는 것입니다. 겁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확인하는 것입니다. 늦게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일찍 움직이는 것입니다. 오늘 부모님께 전화 한 통 해보시기 바랍니다. 식사는 잘 하셨는지, 잠은 잘 주무셨는지, 약은 헷갈리지 않으셨는지, 최근 넘어진 적은 없는지, 냄비나 가스불 때문에 놀란 적은 없는지, 병원 예약은 잘 기억하고 계신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부모님 집에 들러 주방, 냉장고, 약 봉투, 화장실, 고지서, 걸음걸이를 조용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변화 하나가 큰 병을 막는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 건강은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전부터 작은 신호를 보내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 신호를 놓치지 않는 것이 자녀가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효도입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다음 콘텐츠를 만드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니어 라이프 가이드 굿뉴스 GN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